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4년제 대학 재학 중인데요. 자퇴하면 SK하이닉스 생산직 지원 가능한가요? 심지어 학위 숨기고 내도 되냐는 글까지 올라왔어요. 대학 학력을 낮추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취업시장에서 반도체 생산직,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불리는 자리를 향해 취준생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돈이에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생산직 연봉이 예전이랑은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생산직 하면 그냥 안정적인 직장, 딱 그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봉의 성과급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찍히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수치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연봉과 성과급 수준이 알려지고 첨단 장비를 다루는 기술직이라는 이미지가 퍼지면서 저 자리 사무직보다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인식의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직 근무자들은 아무도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SK하이닉스의 퇴직률이 1.3%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최저 수준이에요. 보통 대기업 평균 퇴직률이 7에서 9% 수준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걸 본 취준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수억 원대 성과금, 퇴직률 최저, 안정성까지. 이거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이번 생산직 채용에서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한 거예요. 4년제 대졸자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채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퇴해도 되냐는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채용 반응이 어땠냐? 수치로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HR 플랫폼 인크루트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채용 공고 조회수를 분석했더니 SK하이닉스가 전체 조회수의 6.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거든요. 2위가 기아 5.1%, 3위가 현대자동차 4.5%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대기업들을 제치고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하나가 1위를 찍은 거예요. 그것도 4년제 대졸자는 지원도 못하는 채용이에요. 더 재밌는 건 수험서 시장이에요. 채용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SKCT, 그러니까 SK 계열사 입사시험 기본서가 이북 전체 분야 1위에 올랐어요. 수험서 자격증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도 찍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두고 한익고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이닉스 고시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Z세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결과가 꽤 충격적이에요. 연봉 7천만 원 교대 근무 생산직과 연봉 3천만 원 야근 없는 사무직 중 어디를 선택하겠냐고 물었더니 60%가 생산직을 골랐거든요. 그것도 작년 대비 2%포인트 더 올라간 수치예요. 해마다 생산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설문에서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블루칼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연봉이 높아서가 66%로 압도적 1위예요. 2위는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 3위는 야근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고요. 흥미로운 건 AI 대체 가능성이 낮아서도 6%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Z세대는 스펙이나 체면보다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미래 안정성으로 직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 의향도 엄청나요. 응답자의 41%가 조건이 좋다면 고려할 것이다 라고 했고 29%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민되지만 가능하다는 응답도 17%였는데요. 이걸 다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87%가 블루칼라 직무 지원에 긍정적인 거예요. 거의 10명 중 1명이죠. 그리고 블루칼라를 선택할 최소 연봉 조건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이 23%로 가장 많았고 6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비율도 상당했어요.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 그만큼 기대치도 올라간 거죠. 특히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을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져요. 1위가 IT, 배터리, 반도체로 32%였는데 작년 대비 4%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2위가 자동차, 조선, 항공, 3위가 미용, 요리, 제과, 제빵 순이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블루칼라가 좋아진 게 아니라 첨단 제조업 생산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 AI를 만드는 일, 그걸 청년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 현상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졌냐는 거예요.
AI가 확산되면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졌거든요. 반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고 장비를 다루는 현장직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AI의 확산이 AI 반도체 생산직을 프리미엄 직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AI가 사무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현장직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었거든요. 실제로 조사에서 건설, 공장, 운수업 등 현장직 종사자 중 사무직에서 전직한 사람이 20%에 달했고, 전직 이유 1위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안정감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대졸, 고졸 실업률 격차가 1970년대 이후 가장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기술직이 다시 주목받는 흐름,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물론 이 현상이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경제학과 교수는 대졸자의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현상이다 라고 지적했거든요. 4년이란 시간과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쏟아부은 대졸 인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지금 이 흐름이 단순히 고졸이 대졸을 이겼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 하나가 아니에요.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산업적 배경, 사무직 불안이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업을 판단하는 Z세대의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거든요. 이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직업 가치관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거든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0년대 중반에 진수, 203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가 목표예요. 그럼 핵잠수함이 뭔지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일반 잠수함은 디젤 엔진 씁니다.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올라오는 순간 레이더에 딱 잡히는 거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달라요.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니까 연료 걱정 없이 수개월을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목표로 하는 건 8,000톤급이에요. 지금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중 가장 큰 게 도산 안창호안인데 3,000톤급이거든요. 그것보다 2배 넘게 크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미국 해군의 주력 공격 핵잠인 버지니아급이 7,800톤이에요. 사실상 미국 최강 공격 잠수함과 맞먹는 크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잠수함 핵무기는 안 실습니다. 추진 체계만 핵동력이고 탑재 무기는 재래식 탄두를 쓰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에요. 버지니아급처럼 토마호크 미사일 40여 기 수준의 무장을 갖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만드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핵은 그냥 엔진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걸 만들겠다고 나섰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이걸 잡으려면 상대 잠수함보다 오래, 더 깊이, 더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건 북한 이상의 의미라면서 중국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디젤 전기 잠수함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은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북한을 막는 방패이면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한 발 더 나간 얘기도 했어요.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경우 핵잠수함은 강력한 2차 타격 억지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적이 한국을 핵으로 먼저 때려도 바닷속에 숨어있던 핵잠수함이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난관은 연료예요. 핵잠수함은 당연히 핵연료가 필요한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이에요. 우라늄 농축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심지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하려 해도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수예요. 그럼 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 의회 지지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행정부 동의에 의회 승인까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 프랑스와 손을 잡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 외교 소식통은 뭐라고 했냐면 한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각오를 해야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난관은 건조 장소예요.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 건조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한국 정부가 아직 미국으로부터 국내 건조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난관은 가장 미묘한 건데요. 바로 목적의 차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핵잠수함을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어요. 당시 주한 미국 대리가 핵잠 승인 배경으로 언급한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였거든요. 쉽게 말해 미국은 한국 핵자발 대중 견제 카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주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요. 호주가 미국, 영국과의 3자 동맹인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을 승인받았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호주가 남태평양에서 대중견제작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워싱턴 소식통은 노골적으로 말해요. 대중견제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협조받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타이밍도 좀 미묘해요. 오늘 정부가 이 발표를 한 건데 사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야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협상 첫 회의도 열리기 전에 국내 발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산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수치가 총 28조 9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 핵잠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예고됐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법 문제, 외교 문제가 동시에 풀려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꼬여도 전체 타임라인이 밀릴 수 있는 구조예요. 주변국 반응도 봐야 해요. 중국 외교부는 발표 직후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론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상 경고 메시지예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핵잠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본에서도 핵잠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리해볼게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 실력도 있고 원자로 개발 경험도 있고 육상 테스트 직전 수준까지 왔다는 말도 나와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예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에 얼마나 발을 담글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비로소 이 배가 실제로 물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